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LH 직원들의 3개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이제는 의혹이란 이 말 빼고요. 그냥 투기 사태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추가 제보들이 참여연대와 민변 그리고 각 언론사들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 조사해보고 취재해보니까 투기하는 사람들 그 주체도 또 범위도 수법도 속속 새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의 합동 전수조사 결과 1차로 발표되죠. 자, 처벌을 위한 수사, 이건 경찰이 진행 중인데 압수수색이 이 의혹 터진 지 한 일주일 지나서 뒤늦게 이루어졌죠. 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없습니다. 부동산 전문 검사 1명이 이 경찰 합수단에 파견된다고는 합니다. 검찰에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사람, 지난주에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내년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 언제 정치할까요? 야권에서 러브콜들은 나오는데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끝나야 정치 행보 보이기 시작하겠죠? 윤 전 총장의 절친 전 동부지검장이죠. 석동현 변호사에게 잠시 뒤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출발사 아침 3부에서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판을 바라보는 민심 향배 어떤지 여론택배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람 잔잔해지고 대기가 정체되니까 또 게다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호흡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LH 직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는 검사들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이 수사는 올 초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검찰이 할 수 있는 6대 중대범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6대 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신설되면 검수완박이라 불리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됩니다. 윤 전 총장이 사퇴 이유로 꼽은 게 바로 이 중수청 신설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윤석열 전 총장 퇴임 후에 대권 지지율 상승세입니다. 윤 전 총장을 영입하려는 러브콜 주로 야권에서 들리고, 자, 정치 행보 언제 시작할지 정치권도 또 언론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을 잘 아는 동갑에다가 대학 같은과 동창이고 같은 검찰 출신인 40년 지기 절친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자, 동부지검장을 지내신 석동현 변호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석동현입니다. 네, 같은 법대 동기시죠? 윤석열 전 총장과.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저 표현을 40년 지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맞죠?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 우리 의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예. 쭉 지켜봐왔습니다. 대학 입학하던 날부터 지금까지요. 대학 입학하던 날부터 지켜보셨고요. 예. 그럼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윤석열 전 총장처럼 오랜 검사 생활을 하셨고 또 동부지검장까지 지내셨으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이미지라든지 평이 좀 어땠습니까? 윤 총장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수통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검사로서 이 특수수사 분야, 특별수사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이렇게 해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20여 년 동안에 큰 사건들은 전부 그의 손을 거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최근 한 20년 동안에 검찰의 그 굵직굵직한 특수수사를 해왔고, 그럼 평판도 사실 그러면 특히 수사 능력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학창 시절에도 그랬지만은 이 검사된 이후에도 워낙 성품이 좀 호방하고 배포도 있고요. 예. 또 이렇게 지마력도 참 뛰어납니다. 그래서 대체로 선배들이나 후배들에게 모두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런 어떤 수사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사실 이런 특별수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사건 대상을 이렇게 수사를 하고 수사의 범위라든지 또는 수사의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같은 검사들 간에도 일부 뭐 좀 시각이 좀 다른 네.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 예. 뭐 어떤 사심으로 하는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그런 의견의 차이 정도로만 보는 것이지 뭐 예. 그 이상의 어떤 그건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지난 4일이었죠. 그때 이제 네. 오전에 반차를 내고 휴가를 냈다가 오후 2시 출근해서 바로 현관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뭐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때 그 사퇴 발표 예측하셨습니까? 저는 어차피 윤 총장이 법적인 임기는 7월 24일인가요? 네네. 그렇지만은 예. 이제 작년서부터 워낙 이 윤 총장을 또 그리고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의 조직을 현 정부에서 현 정권에서 예. 여러 가지로 핍박을 좀 했지 않습니까? 권한도 줄이고 예. 역할도 줄이고 또 그에 따라서 윤 총장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조국 일가족 수사를 시작한 이후서부터는 갖은 지금 비판과 또 압박으로 이렇게 제대로 역할을 하지를 못하게 했고 예. 더구나 작년 연말에 추미애 장관이 생각지도 못하게 총장을 징계를 한다, 정직을 한다 하는 순간부터 저는 2, 3월을 지나지 못하겠다. 이를테면 총장의 임기를 채운다고 하는 것이 예. 그 자체로 또 어떤 의미가 있긴 하겠으나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무력화한 상태에서 자리만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직을 걸고 그래서 사실 총장이요. 하루 총장을 해도 전 총장이 되고 임기를 채워도 전 총장인데 예. 그 직책이 있는 동안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될 순간에 결단을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예. 2, 3월에는 그 사퇴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현실이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근데 이제 윤 전 총장이 퇴임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들 각종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지율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1위 달리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윤 전 총장 대선 주자로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검찰총장이 바로 이렇게 대권 후보가 되고 혹은 정치권의 진입에 관해서 국민적 뉴스가 되고 하는 현상이 참 그렇게 썩 마음이 사실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실이 또 시류가 지금 윤 총장 원래 정치할 뜻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서울지검장 시절까지는 분명하게 저희는 내가 정치할 사람이냐 말이야. 좀 그런 있고 사실 5, 6년 전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그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에게 또 굉장한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일부 정치권에서 그 당시 야당에서 러브콜이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드러나고 했었는데 그럴 때도 윤 총장 본인은 자기는 법조인으로서만 자기의 어떤 천직으로 생각하지 눈을 돌리지 않는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치권에 진입 어떤 지금 당장은 지금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일정한 이런 장행 기간을 거쳐서 정치권의 진입은 어쨌든 이제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친구분한테 조언을 좀 어떻게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정치 하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게 사실은 없습니다. 정치를 해서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좋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을 하면 개인적으로는 그 영화보다는 사실은 욕먹을 일이 훨씬 더 많은 입장이고 저도 그 언저리에서 좀 몇 년간 지켜본 입장에
해서 볼 때도 그런데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현재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뭐 사실상 지금 지금 문 정권의 여러 가지 폭정이랄지 또는 법치 파기 등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나라가 지금 이상해져 가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일부 참 열혈 지지자를 빼고는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 만약에 이 친구에게 그러한 시대적 요청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어떻든 이런 상황을 본인의 어떤 속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랑 인터뷰 통해서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직접 좀 만나시거나 하셔서 이렇게 전화하시거나 해서 이러실 생각 없으시고요? 정쟁 퇴임 후에는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실 생각 없으신가요? 선거 끝나고라도. 예. 앞으로는 어떤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한 중에 어쨌든 이 친구가 정치권 진입 내지는 정치 활동까지는 이제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대세라고 보여지는데. 예.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대선 이런 말씀도 하셨었죠. 예. 사실은 이 대선 이런 부분까지 제가 이 친구가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그 대선 이런 부분까지는 그것이 본인의 하고 싶다고 의지만으로도 되는 문제가 또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 진입 또는 정치 활동까지는 지금 대세라 하더라도 대선 문제는 또한 여러 가지 시운이 맞고 또 여건이 또 맞아야 되는 문제니까 좀 더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윤 전 총장이 퇴임 전에 한 발언이라든지 또 그 퇴임 후에 또 최근에 LH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해서 또 이 젊은이들한테 분노를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또 이것도 정치적 발언 아니냐 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 묘해요. 예. 그러니까 이 LH 사태가 참 절묘한 시기에 터졌다 이런 네.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되는 네네.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윤 총장이 어쨌든 총장으로서 이 직을 그만둔 이유도 예를 들면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그러니까 검찰을 무기력하게 또는 초토화한다 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수사권을 뺏어서 검찰을 껍데기로 만드는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윤 총장으로서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그냥 간내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총장이 그렇다고 국회에 가서 표결을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결국 이제 직을 내려놓고 또 그만큼의 어떤 강력한 의사 표시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렇게 수사권을 이제 다 이렇게 없애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을 윤 총장이 했는데 예. 그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었는데 마침 지금 LH 사건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불거지고 하는 상황에서 예. 많은 국민들께서 여론도 그렇고요. 검찰이 왜 수사에 나서지 않느냐 네. 하는 얘기가 지금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이렇게 수사를 못하게 뺀다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나 하는 것이 여실히 100가지 설명보다 나은 사례가 생긴 거죠. 예.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참, 이제 LH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 수사 지금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 전문 검사 한 명 투입한다고는 합니다. 좀 한 명이라도 가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 명 가고 안 가고가 예.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예. 이 LH 수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게 지금 어려운 수사입니다. 이제 예. 어렵다는 것이 어떤 한 사람 이 경위를 조사하고 하는 그런 좁은 보다도 전반적으로 지금 이 국민들의 어마한 지금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불공정과
또 이런 공적 정보를 말이죠. 이렇게 도둑질을 해서 이익을 취한다고 하는 이 부분이 국민들의 지금 정서에 정말로 지금 아니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요, 이러한 비정상 거래를 일일이 가려서 이렇게 전모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여론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진상도 밝혀내고 또 책임도 이렇게 묻고 하는 그 과정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다 차명으로 거래했을 것이고 또 이런 정보를 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부분 등등으로 해서 지금 일단은 비정상 거래로 보여지는 이 부동산 거래를 가려내고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이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사의 시기라든지 또 어디를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이를테면 다양한 수사 경험을 갖춘 어떤 팀 활동, 조직 활동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검사 한 명 들어가서 이를테면 전체 수사의 흐름에 어느 만큼의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하는 거죠. 예,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서통민 변호사님, 제가 지금 질문 드릴 게 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좀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기사를 봤더니 부산 해운대 LCT 특혜 분양 리스트 또 진정서가 또 경찰에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사안은 이전에 몇 년 전에 다 해명을 하시고 끝난 상황이죠, 이건요? 그때 혹시 석동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고 했었는데. 네네네네. 정말로 그 부분은 정말로 좀 답답한 상황인데 오해가 있으신 거고 그 LCT를 짧게 얘기하면 그 이제 아파트 2동의 레지던스 건물 한 동인데 저는 그 레지던스 한 동을 이렇게 청약을 했던 사실이 있을 뿐이고요. 지금 특혜 분양이라는 건 아파트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공급 절차라든지 규칙이 까다로우니까 가끔 이 특혜 분양 이런 게 문제가 되지만 그 밖에 이 상업용 건물 레지던스는 짓는 입장에서는 한 채라도 더 팔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혜라는 개념은 조금 안 맞다고 보는데 일일이 이 시간에 설명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LH 사건이 터지니까 또 정치권에서 이렇게 맞불 이슈로 내세우는 걸 봐서 좀 하여튼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최근 부산의 LCT 특혜 분양 리스트가 있다. 이런 내용의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리스트에 이른바 고위층 인사들 포함해서 100명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하는데 시민단체가 앞서 몇 년 전에 이영복 회장이 LCT 분양권을 로비스탄으로 썼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죠. 이번에 이 진정서 관련해서는 좀 수사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연결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찰에 접수된 진정서, 이게 좀 누가 했는지 좀 아십니까? 일단 명단이나 자세한 내용을 보면 LCT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리스트가요? LCT 측의 해명 자료를 보더라도 LCT 측에서 만든 자료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건의 출처가요? 네네. 그 문건 좀 자세히 좀 보셨습니까? 자세히는 못 봤고 또 그거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인터뷰를 위해서 잠시 좀 들여다보긴 했습니다. 들여다보시니 어땠습니까? 그 내용들이 좀 충격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예측하신 부분입니까? 예측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좀 특이한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좀 재개가 많다는 것도 있었고 경제계 쪽이 많았었고 예상한 명단도 있었지만 좀 이제 이런 분들이 왜 있을까 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그런 이제 이름도
뭐 타이틀도 보였지만 네네. 예상 외 네네. 뭐 직업이 어떤 분들이길래 이렇게 뭐 관료나 정치인들 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예. 관료나 정치인이요? 네네. 그러면 이 말씀하시는 건 뭐 관료나 정치인이라면 뭐 현직도 들어가 있습니까? 보시니까? 뭐 현직도 있고 현직이 아닌 분들도 있고, 네네. 그렇군요. 뭐 정치인이란 보통 우리가 뭐 국회의원들을 얘기하는데 국회의원도 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뭐 예,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아 국회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름이 똑같아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죠, 물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좀 이제 경찰 이제 진정이 접수되었으니 좀 신속하고 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국회의원 그 현직도 좀 보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예, 예. 몇 명 정도 기억하십니까? 당시는 아니었고요. 그때는 이제 2015년 때 작성된 자료라고 보이고, 예, 그 당시 국회의원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예. 제가 근데 이게 장수가 되게 좀 많아서, 뭐 막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인터뷰하면서 이제 살짝 보여준 걸 좀 봐서. 그렇군요. 2015년 작성된 문건인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관료, 정치인들이었고, 네, 지금 현재까지도 뭐 현직에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다. 지금 보시니까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특히 그 사무처장님 보시기에 이 직책 가진 이 직업 아니면 이 이름은 특별히 이거는 정말 뜻밖이다. 네. 예,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뭐 의외 이를테면요. 예,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정계가 좀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어느 쪽이 법원하고 뭐 이쪽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놀라웠습니다. 뭐 지금은 뭐 계신 분들은 아닌 걸로 알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관료 정치인 얘기하자면 또 그 법조인도 혹시 보였습니까? 안에? 뭐 뭐 전에 뭐 검사를 지낸 사람이라든지 판사를 지낸 사람이라든지. 뭐 전직 검사라든가 아니면 뭐 법원장 이런 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법원장의 이름, 그러니까 당시 법원장의 이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법원장입니까? 아니죠, 이제 그 당시 인지 아닌지 제가 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제 그때 LCT 때 이제 한참 회자되던 법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분이 이름 있고 이런 건 있었습니다. 또 뭐 지검장 이름도 있습니까? 지검장은 몇 명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찬찬히 자세히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저희가 흔히 이제 그 당시에 회자되었던 인물들만 좀 제가 볼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문건 이게 좀 접수했다고 하니까 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요. 네네. 이거 뭐 의혹이 당연히 나오면 뭐 철저히 조사해야 되겠지만 이거 선거에 활용하는 거다. 용납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으셨죠? 먼저 이 명단의 진위 여부 제가 뭐 말씀드린 부분이 뭐 이 언급되는 분이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명단의 진위 여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작성되었는지 검찰에서 엄격하고 또 신속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후보자 측에서 충분한 우려는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LCT로 인해서 이용복 씨와 측근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LCT와 관련해서 끊임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뭐 검찰과 법원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처리를 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건.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뭐 선거와 관련성보다는 뭐 처리를 제대로 안 했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 LCT와 관련해서 뭐 한 몇 달 전에도 보듯이 끊임없이 뭐 상가 분양이랄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니 이런 부분이 지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양미숙 부산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다시 또 불거지는 그 LCT 특혜 분양 리스트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유료 문자 50분 유료 문자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처장님. 근데 문서 보시니까 뭐 선택 호실 이런 칸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이 좀 예. 이 문서의 특이한 부분이고 특혜 분양 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LCT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위한 것이었다면 네. 이 부분이 기재되어 있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좀 신속하고 또 물론 이제 신속하지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선택 호실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 리스트와 함께 그 각 이름별로 이제 그 호수가 다 명기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 전체가 명기돼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선택 호실에 이게 호실이 정확하게 기입돼 있는 게 아니라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아, 요청 오히려 사항. 이제 예, 선택 호실이 있으면 네. 뭐 그냥 분양받은 사람의 이 사람이 호실을 분양받았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네. 무슨 요청, 부탁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요청 부탁이라면 당연히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네. 측에서 해온 요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근데 LCT 측에서는 뭐 이거 특혜 리스트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지 않습니까? 납득합니까? 예, LCT 측이 이제 이런 주장을 위해서는 좀 그에 맞는 근거가 좀 제시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 LCT 측의 이제 주장을 보면 미분양 사태를 대비해서 예. 준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신문 기사에는 101층 해운대 리조트 분양 완판, 예. 물음표, 분양 열풍, 분양 대박이라는 기사와 함께 시행사인 또 LCT 측에서 밝힌 청약 결과가 17대 1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또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러면 LCT와 언론사의 거짓 보도가 아니라면 예. 이 경쟁률로 봤을 때 LCT 측이 주장하는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 하지만 또 LCT 측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좀 내놓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 참여연대에서 지난 2017년도에 의혹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사는 네네. 어떻게 됐죠? 이게 기소가 되긴 되는데 몇 명 안 됐죠, 그때? 예, 그때 저희도 이제 제보를 받아서 네네. 고발을 하게 됐고 이 부분으로 이영복 씨에게는 이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분양을 받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43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고발을 했는데요. 예. 2017년에 고발을 했는데 작년 10월에 처분 결과가 났습니다. 네. 43명 중에 2명이 기소되었고요. 근데 이 2명은 LCT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41명은 불기소됐는데 그 예를 든 2명도 좀 LCT 관련자로 보이고요. 예. 근데 이런 처분 결과가 공소시효 3일을 남겨두고 좀 통지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항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 처분 이유도 보면, 그렇게 공급받은 사람은 이게 특혜 분양인 걸 몰랐고, 몰랐다라고 하는 점이 이영복의 진술과 동일하기 때문에, 네네. 무혐의 처분한다라고 하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산의 최대 비리가 LCT인데 예. 다른 수사와 비교했을 때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좀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좀 LCT 수사만을 본다면 검찰의 좀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양 차장님, 네. 괜찮으시면요. 잠깐 좀, 광고 듣고, 8시 정도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 조금 더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 뒤에 뵐게요. 예. 네,